LA 동부 웨스트 코비나에서 우버 차량을 탈취하려는 남성과 운전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인타운 남서쪽 크랜셔 고등학교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학교를 비롯한 일대가 폐쇄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까지 체포하고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금액의 20%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 안의 운전자를 경찰과 소방관이 구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동부 웨스트 코비나에서 우버 차량을 탈취하려던 남성과 운전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인타운 남서쪽 크랜셔 고등학교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학교를 비롯한 일대가 폐쇄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웨스트 코비나의 한 주유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또 다른 남성이 트렁크를 정리하는 동안 가방을 맨 남성이 문이 열려있는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달려오고 두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자동차는 트렁크 문이 열린 채 급히 후진했고 주유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로 밖에서도 둘 사이의 몸싸움은 계속 이어졌고 차량은 결국 교차로 가로등과 충돌했습니다. 맨 처음 자전거를 들고 있던 남성은 차량 탈취범, 또 다른 남성은 우버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이 우버 운전자에게 라이드를 요구했고 규정상 처음엔 승차를 거부했던 운전자는 이내 가까운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는 사이 범인이 차량을 탈취하려고 운전석에 탑승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가로등과 충돌한 이후 용의자는 뛰어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K9 경찰견을 동원해 차 안에 남아있던 용의자 흔적을 토대로 사건 인근 지역을 수색한 결과 인근 자동차 딜러 주차장에 혼자 있던 용의자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체포 장면을 공개한 경찰은 용의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고 우버 운전자의 부상 정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한인타운에서 남서쪽으로 5마일여 떨어진 크랜셔 고등학교에서 누군가 칼에 찔리는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이 즉시 학교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LAPD까지 출동했습니다. 연루된 사람은 최소 3명, 학교 내에서 언쟁이 붙었고 이후 캠퍼스 밖에서 몸싸움 끝에 한 명이 칼에 찔렸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달아난 용의자가 모두 3명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용의자가 2명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도주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칼에 찔린 남성은 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학교 측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모에게 통보했다고 밝혀 소속 고등학교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크랜셔 고등학교는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2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플로리다, 테네시와 미네소타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정기적인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 보고하거나 예정된 약속을 위해 이민법원에 참석하던 중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한 판사는 ICE 요원들이 법원 복도나 밖에서 추방을 목적으로 체포를 실시해왔음을 인정했다고 타임스 유니언이 보도했습니다. NBC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에서 한 무리의 이민자들이 1월 말 지역 감독사무소에서 이민국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그러나 사람들이 유인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 내슈빌 배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기 체크인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최소 3명이 구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IC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이민 판사나
기타 적법한 수단에 의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으면 IC 요원들이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1년의 상황은 정기적인 이민 체크인이나 이민 법원 출석이 예정된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체크인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IC에 의해 구금된 적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추방 명령에 항소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미 추방된 사람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2일까지 20여일 동안 하루 700명꼴인 14,000여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금액의 20%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비용 중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금액의 20%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또 다른 20%는 연방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해당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전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도지 배당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이 행사에는 머스크뿐만 아니라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참석했습니다.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 1에서도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머스크의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정부 효율부를 통해 절감한 금액의 20%를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낭비, 사기, 부패를 단속하고 비용을 절감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 역시 어디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며 예산 절감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감 금액의 20%는 국민 환급에 그리고 20%는 연방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 외에 나머지 60%의 절감액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효율부를 통해 절감한 비용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와 사용처 계획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라나타운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경비행기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이들 2대의 항공기가 공항 내 상공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AP통신은 지난 한 달간 북미에서 4건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신속하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구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길 앞에서 경찰이 필사적으로 곤봉을 휘두릅니다. 18일 오전 애리조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시멘트 트럭에 들이받쳤는데 그 충격으로 차량은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는 차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자신의 곤봉으로 차량 창문을 깼고 소방관도 합류해 운전자를 차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구출 직후 사고 차량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고 운전자는 이도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려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G7 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란 표현이 미국의 반대로 빠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편들기가 다자 외교 무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요 7개국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성명에 러시아의 침공이란 표현을 넣는 데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예 전쟁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순화해 표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방 소식통들은 3주년에 맞춰 오는 24일 화상으로 열릴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G7은 전쟁 1, 2주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총회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넘는 국가가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미국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한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를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동 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좋은 논의를 했다며 안보 보장과 포로 송환 문제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안보 협정을 만들 것이며 결과를 빨리 도출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와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당초 예정됐던 양측의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 측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백악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종전 협상을 비판한 데 대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걸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가운데 누가 더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ho does he think is more responsible fo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Putin or Zelensky? Well, look, his goal, Peter, is to bring this war to an end. Period.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미국이 해온 지원에 깊이 감사해야 하는데도 종전 협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걸로 간주된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 50%를 미국에 넘기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협상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를 향해선 협상 의지에 따라 제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And as a first step, we're just going to do some common sense things like restore the ability of both of our embassies to function. And again, you know, this is common sense in foreign policy world. They call it shuttle diplomacy. 종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와 잇따라 만납니다. 미국이 유럽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선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하와이주의 칼라우에아 화산이 어제 다시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인 칼라우에아는 지난해 12월 23일 폭발 후 2달 가까이 간헐적 분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은 화산 정상 분화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위협받는 주거 지역은 없습니다. 용암 분출은 어제 오후 8시 22분 시작됐는데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10번째 폭발입니다. 이전 분출은 최단 13시간, 최장 8일 동안 지속돼 많은 사람들이 용암 분출을 지켜보기 위해 화산 국립공원 내 전망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2025년형 아이오닉5 모델 출시와 관련해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팜스프링과 인디오에서 열린 시승회를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상품성을 개선한 2025년형 아이오닉 5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2025년형 아이오닉 5 모델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채택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전후면 범퍼와 휠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기존 모델보다 더욱 날렵해진 외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303마일에 머물던 최대 주행거리가 최대 318마일로 늘었고
테슬라 슈퍼차저 규격의 충전 포트가 채택되면서 충전 호환성이 증가됐습니다. 지난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2025년형 아이오닉 5 모델을 공개하는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형 모델에는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RT 트림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A lifted suspension, so about 1 inch higher than the normal Ioniq 5, and all-terrain tires, which give it additional off-road capability. So think about us expanding the appeal of the Ioniq 5. It's a great EV on the road. Now we've got a great EV off the road. XRT 트림을 타고 오프로드 주행을 경험해봤습니다. 높아진 지상고에 따라 접근각과 이탈각이 높아져 가파른 언덕길을 무리 없이 오르내렸고 사륜구동 시스템에 오프로드형 타이어가 더해져 비포장 도로에서도 미끄러짐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XRT 트림을 비롯한 2025년형 아이오닉 5 모델은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The Ioniq 5 XRT is available now. It's built at our new manufacturing facility in Savannah, Georgia, the Hyundai Meta plant. The target audience for this car is kind of the outdoor adventurer. 아이오닉 5 XRT 트림의 경우 아웃도어 라이프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층을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때문에 한국 시장 출시 계획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형 아이오닉 5의 판매가는 42,500달러부터 시작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리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사나 전기차들의 미국 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성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3만 대를 넘어서며 지난 2000년 대비 6.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프로드용 모델 판매 등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인디오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중 사망자 시신 4구를 이스라엘에 인도했습니다. 내일은 인질 수감자 교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운구해 적십자사에 넘깁니다. 적십자 관계자들이 흰 천으로 관을 덮고 차량에 실어 이동합니다. 시신으로 인계된 인질들은 30대 여성과 당시 4살 10개월 된 자녀 2명, 또 80대 남성입니다. 짧은 추모 의식을 치르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ועם הרוח הזאת נ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נשמיד את הרוצחים, נחסל את החמאס ויחד. 하마스는 인질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열악한 환경에다 부족한 의료 지원에 사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국립법의학연구소에서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내일 토요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6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이 교환될 예정입니다. 인질 6명 중 2명은 각각 2014년과 15년에 억류됐습니다. 1단계 휴전이 다음 달 1일 끝나는 만큼 2단계 휴전 논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마스는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완전 철수 등을 조건으로 남은 인질을 전원 한꺼번에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비무장과 하마스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오늘 자신의 83번째 생일을 맞아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코넬 의원은 오늘 상원 본회의 연단에 서서 40년 동안 상원에서 보낸 시간은 일생일대의 영광이었다며 몇 년 후 생일에는 이 영광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코넬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1월 3일 물러납니다. 매코넬은 1984년 처음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시작으로 7번 당선돼 40년 넘게 의사당을 지켜왔습니다. 워싱턴 DC 최고 실력자이자 정통 보수 인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처음 당선될 때 도움을 줬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노리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 세금 신고를 도와주겠다 혹은 세금 관련 새로운 규정 및 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등의 사기 문자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기 수법은 소셜미디어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납세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절대로 공식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식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상 함부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지금 당장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당하거나 체포 또는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수법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체포된다는 말에 놀라 밀린 공과금이 있는지 걱정하며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기프트카드, 암호화 화폐, 와이어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프트카드 또는 암호화 화폐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속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를 당할 즉시 국세청 홈페이지 IRS를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할 것과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개인 금융정보를 이미 사기꾼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해 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